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종류를 모르는데 과일을 사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맛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는데 무조건 막 주워 담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기초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종류, 특히 주택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주택법에 입각해서 주택을 구분해 보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건물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흔히들 빌라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빌라라는 것은 어떤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건축법에는 공간이나 기숙사 정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은 주택법에 입각해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의 내려드리는 것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뒤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과 층수 기준은 같은데 660제곱미터 이하로 크기가 커지면 그것이 바로 다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가구에서 면적 기준은 같은데 층수 제한이 4층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또 다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에서 기준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립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은 전부 다 아파트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5층 이상은 아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외우는 방법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화살표를 그려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다중주택 기준으로 지그재그로 층수와 면적을 업그레이드 해가면 그 상위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것이었는데 거기서 층수 기준은 그대로 두고 660제곱미터 커지게 되면 다가구가 되는 것이고요. 지그재그를 계속 이어서 층수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다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에서 면적 기준을 초과해서 660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연립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5층으로 층수를 늘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의 원리를 이용하니 참 쉽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혹시 필로티 구조를 아시나요?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형태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필로티 구조 바로 2층에 있는 그 층수를 원칙적으로는 1층이지만 2층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라고 하면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매물을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층수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냥 1층서부터 2층이라고 정의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19세대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층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정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그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예 다른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간 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가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될 때
주소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소만 정확하게 썼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의 경우 건물은 하나지만 공동주택으로 각 호마다 주인이 다른 형태의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작업을 하셔서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과 실제 동호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다가구와 다세대 우리가 구분 없이 임대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 대항력 부분에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가구를 소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각종 중과세에 시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같은 형태의 세대수에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가구냐 아니면 다주택이냐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기 좀 힘드시다면 다가구와 다세대만 구분을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부터는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